2026년 1월 나토 내부 문서 한 장이 유출됐습니다. 즉시 배치 가능한 포병 전력 0의 수렴. 북유럽 동맹의 탄약고가 텅 비었다는 충격적 진실이었죠. 유럽 방산 업체들의 긴급 타진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어요. 프랑스 60개월, 독일 72개월, 이탈리아는 아예 답변 불가. 설상가상으로 미군 재배치 소식이 터졌고 나토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숫자를 토해냈습니다. 현재 전력으로 주요 거점 방어 시간 고작 10시간. 검증된 파트너는 납기표만 내밀었고 세계가 비웃던 한 나라만이 실제 납품 데이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K방산. 오만이 초래한 안보 위기, 그리고 유럽이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반전. 그 충격의 6개월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하트만 나토 북유럽 연합조달 TF의 실무 총괄입니다. 전쟁은 군인이 치르지만 전쟁의 운명은 납기표를 쥔 사람이 바꿔요.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엔 요한 라르센 부국장 이름이 떴죠.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뭔가 터진 거예요. 저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차를 몰았죠. 브뤼셀 본부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어요. 무거웠죠. 6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엔 빨간색 경보 문자가 떠 있었어요. 즉시 전력 공백.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요한이 입을 열었어요. 우린 유럽 공급망이 있다, 문제없다.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화면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죠. 프랑스 48개월, 독일 72개월, 이탈리아 60개월.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납기표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전쟁터에선 총알이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게 48개월 뒤라는 건 사실상 영원이나 마찬가지였죠. 한나 밀로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요. 체코 출신인 그녀는 숫자로 사람을 찌르는 재주가 있었어요. 냉정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된 서방 파트너가 답이에요. 우린 브랜드를 믿어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지난 석 달간 쌓인 제안서들이 있었죠. 중동, 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저는 그 중에서 아시아 업체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손이 멈췄죠. 한국. 2019년 싱가포르 사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레퍼런스도 그럴듯했죠. 하지만 납품일의 컨테이너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뒤집어 썼어요. 커리어가 무너질 뻔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게 됐어요. 서류가 번지르르 할수록 더 의심했죠. 검증이 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업체 제안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짜리 종이가 손에 걸렸어요. 납기 캘린더였죠. 간단했습니다. 주문일, 생산일, 납품일. 딱 3줄이었어요.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최소 20페이지짜리 스케줄표를 내놓거든요. 공정도 검수 단계, 리스크 분석까지 다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딱 3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하나.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유럽 공급망 리스트를 펼쳤죠. 브랜드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이름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48개월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72개월은 또 어떻고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훈련인지 실전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요즘엔 경계가 흐려졌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린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브랜드가 정말 답일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저는 전문가니까요.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교훈이에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봤어요. 1월 6일.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죠. 하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요한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공급업체 담당자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납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48개월에서 60개월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밀리고 있었어요. 이게 검증된 파트너의 현실이었죠. 다시 서랍을 봤어요. 그 안에 묻힌 한국의 납기 캘린더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랍을 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34살이었고 나토 동남아 조달 담당으로 싱가포르에 파견됐었어요. 첫 해외 프로젝트였죠. 성공하면 승진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브로커 회사가 제안서를 들고 왔어요. 이름은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솔루션. 그럴듯했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레퍼런스도 화려했어요. 유럽 기준으로 봐도 흠잡을 데 없었죠.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상사에게 보고했죠.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납품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항구에 직접 나갔어요. 컨테이너가 도착했죠. 하지만 열어보니 빈 상자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브로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서류는 전부 위조였습니다. 레퍼런스도 가짜였어요. 저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검증을 제대로 안 했냐고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담당자였으니까요. 징계 절차가 시작됐죠. 6개월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경고로 끝났지만 제 커리어엔 큰 상처가 남았어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계했어요. 서류가 화려할수록 더 의심했죠. 검증이 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2026년 1월이었어요. 한나가 자료를 펼쳤죠. 한국의 즉시 인도 가능 사례들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저는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어요. 한나가 고개를 들었죠. 저는 서류에 속아본 사람이에요. 빠르다는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트라우마였죠.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불편했죠. 마치 제가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클레어 말이 맞아요. 우린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론 저를 편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속셈을요. 요한은 제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사고치면 자기가 올라간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랜 직장 생활이 알려준 본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나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즉시 인도 가능. 폴란드, 루마니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2019년의 악몽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하늘은 잿빛이었죠.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싱가포르 항구에서 빈 컨테이너를 봤던 그 순간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었죠.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클레어? 설명해 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믿었던 서류, 레퍼런스, 모든 게 거짓이었죠. 제 판단력을 의심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그 6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어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들었죠. 왜 검증을 안 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으니까요. 결국 경고로 끝났어요. 하지만 제 안엔 뭔가 부러졌죠. 신뢰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선요. 물론 알아요. 한국이 그 싱가포르 브로커와 다르다는 걸요.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트라우마는 논리로 치유되지 않거든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한이었어요. 메시지였죠. 내일 긴급 회의. 대안 제시 필요. 짧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안. 뭘 제시하란 말일까요? 유럽 업체들은 전부 납기가 밀렸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이에요. 중동은 이미 포화 상태죠. 다시 서랍을 봤습니다. 그 안에 한국의 납기 캘린더가 있었어요. 딱 3줄. 주문일, 생산일, 납품일. 너무 단순했죠. 하지만 제 손은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어요. 2019년이 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빈 컨테이너의 기억이 제 손목을 잡았죠.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거가 현재를 얼마나 오래 지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비를 바라봤죠. 브뤼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요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이 보였어요. 클레어가 실패하면 자기가 올라간다는 계산. 저는 이를 악물었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유럽은 막혔고 미국은 안 되고 아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 커리어가 또다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2019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 선택이 한 사람이 아니라 동맹 전체의 안보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무게가 달랐습니다. 책임이 달랐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사흘 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관급 인사 둘이 추가로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엔 공급업체 리스트가 떴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모두 검증된 파트너들이었죠. 하지만 납기란엔 빨간색 숫자들만 가득했어요. 한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안은 없나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죠. 공급자가 하나뿐이면 우리가 약자가 돼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후보를 더 올리세요. 겉으론 조언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함정이라는 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업체 하나 정도는요. 협상용으로만요. 실제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미소가 번졌죠. 교활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협상력.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한국 업체 제안을 회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딱 한 장이었어요. 이름, 납기, 가격. 그게 전부였죠. 회의 테이블 끝으로 자료를 밀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심사에는 올리죠. 하지만 미팅은 금지예요. 이름만 필요합니다. 한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제 편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클레어. 그의 목소리엔 만족감이 묻어났죠. 저는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나토 북유럽 TF 다각도 공급망 검토 중. 유럽,
중동, 아시아 경쟁 구도. 제목이 그럴듯했죠. 하지만 내용은 왜곡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흘렸어요. 아시아 업체를 싸구려라 했다는 문장이 있었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협상용이라고 했지 싸구려라곤 안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퍼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유럽지사에서 온 메일이었죠. 정식 미팅 요청이었어요. 담당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회신하지 않았어요. 절차상 불가라고 비서에게 답변을 맡겼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미팅 일정 없음. 사흘 뒤 복도에서 한나를 마주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로비에 한국 팀이 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만날 수 없다고요. 한나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린 무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실망이 묻어났죠.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 배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전문가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로비 CCTV를 봤습니다. 한국 팀이 보였어요. 3명이었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강도윤인 것 같았어요. 40 중반쯤 돼 보였죠.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초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CCTV를 끄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한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왜 화를 안 낼까요? 왜 항의하지 않을까요? 오후 4시쯤 비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팀이 명함 한 장을 남기고 갔다고요. 뒷면에 메모가 있었어요.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다만 순서는 바뀝니다.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강도윤, 한국 방산 유럽 총괄. 깔끔한 글씨였어요. 순서는 바뀐다. 무슨 뜻일까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담담하게요. 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 업체 리스트를 펼쳤어요. 납기들이 자꾸 밀리고 있었죠. 프랑스가 60개월에서 7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은 84개월이라고 했어요. 이탈리아는 아예 답변을 안 했죠.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협상력을 만들려고 한국을 올렸는데 정작 협상할 상대가 없었어요. 유럽 업체들은 이미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았죠. 요한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클레어?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시간이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그의 말이 칼처럼 꽂혔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협상용 카드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이었던 거 아닐까요? 2019년의 트라우마에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비가 또 내릴 것 같았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럽은 막혔고 한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순서는 바뀐다.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지만 나중엔 바뀐다는 뜻일까요?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건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린 나토예요. 세계 최강 동맹이죠. 한국이 우리를 선택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혹시 정말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유럽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죠. 프랑스 업체가 계약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자국 수요 우선이었어요. 독일은 답변조차 안 했죠. 이탈리아는 가격을 2배로 올렸습니다. 납기는 100개월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거절이었죠.
저는 회의실에 앉아 숫자들을 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한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최근 납품 사례였어요. 폴란드 K9, 루마니아 K9, 에스텐도니아 K2 자주포. 숫자들이 선명했죠. 계약 후 평균 6개월 이내인도. 한나가 말했어요. 전력화까지 평균 8개월. 추가 옵션 협의 진행 중. 저는 자료를 밀쳤습니다. 서류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한나는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 이건 서류가 아니에요. 실제 납품 데이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잘한다고요? 유럽보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윤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전했죠. 정식 미팅 요청이라고요. 이번엔 기술 설명회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절차상 불가라고요. 비서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로비에 와 계신다고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CCTV였어요. 강도윤이 보였죠. 이번에도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서류 가방이 아니라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조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CC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침착할까요? 거절당했는데요. 2번이나요. 보통은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나요? 1시간이 지났어요. 강도윤은 여전히 로비에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봤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째였어요. 비서가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봤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강도윤이 일어났어요. 비서에게 뭔가 말하고 나갔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죠. 비서가 메모를 건넸습니다. 깔끔한 글씨였어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다만 순서는 바뀝니다. 또 그 문장이었습니다. 순서는 바뀐다. 저는 메모를 구겼어요. 화가 났죠. 무슨 뜻이에요? 협박인가요? 하지만 구긴 메모를 펴서 다시 봤습니다.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한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팀이 갔어요?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린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클레어. 그녀가 말했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폴란드 합동 훈련 장면이 나왔어요. K9 자주포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폴란드군 한국제 무기 전력화 완료. 추가 도입 검토 중. 화면엔 폴란드 장교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품질도 우수하고요. 그가 말했죠. 카메라가 자주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깨끗했어요. 새 무기였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빨랐다. 품질도 우수하다. 그 문장들이 자꾸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직접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현 상황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죠. 유럽 공급망 붕괴. 미국 자국 우선. 중동 생산 포화.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안은요? 그가 물었죠.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안이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아 옵션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장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진행 상황은요? 물었습니다. 요한이 저를 봤어요. 미소가 번졌죠. 교활한 미소였습니다. 클레어 총괄이 담당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등이 서늘해졌죠. 함정이었습니다. 요한이 판을 짠 거예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진행하세요. 그가 말했죠. 이번 주 안에 결과 보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요한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잘 부탁해요, 클레어. 실패하면 TF 개편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희생양. 제가 희생양이 되는구나. 직감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한국 업체가 보낸 납기 캘린더가 있었어요. 딱 3줄. 주문일, 생산일, 납품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더 떨렸어요. 제가 이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도윤. 한국방산 유럽 총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멈췄죠. 2019년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 조사. 징계. 모든 게 다시 생생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 맹세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막혔고 시간은 없었어요. 한국밖에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째 받았죠. 여보세요. 강도윤입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놀라지 않은 것 같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는 클레어 하트만입니다. 나토 북유럽 연합조달 TF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겨우 말했죠.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여전히 담담했죠. 내일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급한 티가 났어요. 저도 알았죠.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거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협상용 카드라고 했던 그 나라예요. 순서가 바뀐 거였죠. 이제 제가 기다리는 쪽이 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제 자존심도 함께요. 2026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전선은 더 길어졌어요. 뉴스마다 같은 말을 했죠. 미군 재배치, 유럽 방위 공백, 긴급 대책 필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한나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빨간색 선들이 지도를 가로질렀죠. 현재 전력으로 주요 거점 방어 시간. 한나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4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4시간.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전부였죠.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죠. 공포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14시간.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나가 계속 설명했어요. 포병 전력 부족, 탄약 재고 바닥, 보급선 취약.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꽂혔죠. 대안을 찾으세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장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뛰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유럽 업체들의 전화를 돌렸죠. 프랑스는 60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받지도 않았어요. 이탈리아는 100개월 이상이라고 했죠. 미국에 전화했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어요. 동맹국 수출 일시 제한. 자국 수요 우선 배정. 기계음이 차가웠죠. 중동에도 전화했어요. 생산 라인 포화.
신규 계약 불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흐렸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마치 전쟁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가 들어왔어요. 클레어. 그녀가 불렀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해요. 한나가 말했어요.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는 알았습니다. 한나 말이 맞다는 걸요. 브랜드는 전쟁을 막아주지 않아요. 납기표만이 생명을 구하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거든요. 한나는 자료를 펼쳤어요. 폴란드 K9, 루마니아 K9, 에스토니아 K2. 숫자들이 선명했죠. 계약 후 6개월, 전력화 8개월, 추가 도입 진행 중. 한나가 말했습니다. 이건 서류가 아니에요, 클레어. 현실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19년이 떠올랐어요. 빈 컨테이너.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증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에스토니아가 증명했어요. 한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4시간 클레어. 우린 14시간밖에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였죠. 동맹국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강도윤의 명함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실패하면 어쩌죠? 또 2019년처럼 되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담담했죠. 내일 미팅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놀라지 않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미군 철수 일정 발표. 유럽 방위 재편 필요. 앵커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화면엔 전문가가 나왔죠. 유럽은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 저는 그 단어에 멈췄어요. 우린 시간이 없었죠. 14시간.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요한이었죠.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장관 보고.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체적 대안. 한국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을 만났습니다.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그는 정각에 도착했죠. 태블릿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악수할 때 그의 손이 따뜻했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한 질문지를 펼쳤죠. 강도윤은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봤어요. 납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죠. 강도윤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주문 즉시 생산 라인 배정. 6개월 이내 인도. 10개월 이내 전력화 지원. 숫자들이 명확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6개월. 유럽은 60개월이라 했는데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가격은요? 물었어요. 강도윤이 대답했죠. 시장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합리적이었어요. 과하지도 싸지도 않았죠. 품질 보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태블릿을 다시 넘겼어요. 폴란드 운용 데이터, 루마니아 만족도 평가, 에스토니아 추가 도입 계약서.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서류가 아니었어요. 증거였죠. 실제 납품, 실제 운용, 실제 만족도였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어요. 필요하신 게 더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가 태블릿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트만 총괄님. 그가 불렀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브랜드를 팔지 않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어요. 시간을 팔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14시간밖에 없는 우리에게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금 제가 뭘 확인한 거죠? 한국이 진짜라는 걸요. 2019년에 싱가포르 브로커와 다르다는 걸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에스토니아가 증명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개고 있었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을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땠어요? 물었죠. 저는 자료를 건넸어요. 한나가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6개월? 그녀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는 자료를 덮고 저를 봤어요.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클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14시간. 그 숫자가 떠올랐죠.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관 보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한국을 제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클레어. 아시아 카드는 위험하니까요. 목소리에 독이 묻어났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물었어요. 요한은 어깨를 으쓱했죠. 장관님이 보수적이시잖아요. 검증 안 된 공급처는 싫어하시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요한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뭔지 몰랐죠.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나토 내부 갈등설, 조달 과정 논란,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기사를 읽었죠.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언이 인용됐습니다. 일부 실무진이 아시아 업체를 배제해 옵션이 줄었다.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요한이었어요. 그가 언론에 흘린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꼈죠. 희생양. 제가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냉랭했어요. 장관이 먼저 도착해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활한 미소였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현 상황 분석.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유럽 공급망 붕괴. 미국 수출 제한. 중동 생산 포화. 빨간색 경고들이 가득했어요.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안은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한국입니다. 겨우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한국? 반복했죠. 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납품 사례. 6개월 인도. 8개월 전력화.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장관은 자료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검증은 됐습니까?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3곳이 운용 중입니다. 만족도 평가 우수하고요.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장기 신뢰성은 미지수 아닌가요? 그가 물었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14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방어 시간이요. 장기 신뢰성을 논할 여유가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눈을 감았어요.
한숨을 쉬었죠. 이번 주 안에 계약 초안 준비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TF 전체 개편입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요한을 마주쳤어요. 그가 속삭였죠. 행운을 빌어요, 클레어. 실패하면 제가 맡게 될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죠.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납기 캘린더가 있었어요. 딱 3줄. 주문일, 생산일, 납품일. 처음 봤을 땐 조잡해 보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의 20페이지짜리 스케줄표와 비교하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명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약속만 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에스토니아가 증명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걸요. 저는 캘린더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죠.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인정.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게 편견이었다는 걸요. 2019년 싱가포르 사건은 한국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트라우마를 한국에 덮어 씌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강도윤이었죠. 메시지였습니다. 계약 초안 검토 준비 완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담담한 문장이었어요. 과장도 아첨도 없었죠. 그냥 사실만 있었습니다. 한나가 들어왔어요. 들었어요. 장관이 승인했다고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했어요. 한나는 저를 봤습니다. 잘했어요, 클레어. 그녀가 말했죠.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잘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햇살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편견도 깨졌어요. 하지만 대신 뭔가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정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겸손함이었을까요? 휴대전화를 봤어요. 강도윤에게 답장을 보냈죠. 내일 오전 10시. 계약 초안 검토 미팅.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14시간.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보였어요. 6개월. 한국이 약속한 납기였죠. 그리고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에스토니아가 증명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걸요.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들어 처음이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엔 폴란드 훈련장이 나왔죠. K9 자주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폴란드군 한국제 무기 전력화 완료. 나토 기준 충족. 추가 도입 협의 중. 카메라가 폴란드 장교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품질도 우수하고요. 유럽 업체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유럽 업체보다 낫다. 그 문장이 귀에 박혔어요. 다음 화면이 나왔죠. 루마니아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나왔습니다. 우린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납기도 빠르고 성능도 검증됐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올바른 선택. 저는 그 선택을 미뤘었죠. 편견 때문에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에스토니아였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눈밭을 달리고 있었죠. 에스토니아 장성이 인터뷰했습니다.
혹한 테스트 통과. 기동성 우수. 추가 배치 확정. 그가 말했어요. 앵커가 다시 나왔습니다. 유럽 각국, 한국 방산 러시. 납기 경쟁 심화.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나왔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브뤼셀 안보연구소 소장이라고 했어요. 유럽은 납기를 제시하지만 한국은 납품을 합니다. 그가 말했죠. 그 차이가 지금 유럽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유럽은 납기, 한국은 납품.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60개월, 72개월, 100개월을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 준 건 없었어요. 한국은 6개월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루마니아에, 에스토니아에 실제로 줬죠. 약속이 아니라 납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거리가 분주했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14시간. 그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나였어요. 긴급이에요. 회의실로 오세요. 저는 뛰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화면엔 새 시뮬레이션이 떠 있었죠. 한나가 설명했습니다. 미군 철수 가속화. 유럽 자체 방위 시급. 빨간색 경고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그리고 새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력으로 방어 가능 시간. 10시간. 14시간에서 줄어든 거였어요. 저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10시간.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장관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계약 진행 상황은요? 물었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초안 검토 완료. 주요 조건 합의. 서명 대기 중. 설명했어요. 언제 서명합니까? 장관이 물었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가 말했죠. 우린 시간이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시간. 그 숫자가 자꾸 맴돌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협상용 카드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현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브뤼셀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2019년 싱가포르 사건 하나로 한국 전체를 의심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했어요. 루마니아가 증명했죠. 에스토니아가 증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요. 휴대전화를 봤어요. 강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서명 일정 잡고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 가능합니다. 준비돼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준비돼 있다. 한국은 항상 준비돼 있었죠.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죠. 화면엔 독일 국방장관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음은 프랑스였어요. K방산 도입 검토 중. 자막이 떴죠.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나라 이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두 한국과 접촉 중이라고 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K러시 현상. 납기 경쟁 가열. 전문가가 다시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생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가 말했죠. 생존 시간. 저는 그 표현에 멈췄습니다. 맞았어요. 우린 무기가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산 공장이 나왔어요.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럽 수요 급증.
생산 우선순위 조정 중.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먼저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받습니다. 순서대로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순서. 강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서는 바뀝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요. 처음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쪽이 됐어요. 아니,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줄을 서야 했죠. 먼저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받으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강도윤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8시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서명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8시에 뵙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이 체결돼요. 한국과요. 제가 무시했던 편견을 가졌던 그 나라와요.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어요. 늦었지만 인정했으니까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유럽은 납기, 한국은 납품. 그 문장이 떠올랐죠. 사실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전쟁을 막아주지 않아요. 실제 납품만이 생명을 구하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이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걸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폴란드의 루마니아의 에스토니아예요. 이제 우리 차례였죠.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유럽 지사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이 생각보다 작았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단정했죠. 입구엔 태극기와 유럽연합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비가 조용했죠. 리셉션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하트만 총괄님이시죠?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총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가 안내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강도윤이 서 있었죠. 정각 8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어요. 악수를 했죠.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엔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두툼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도윤이 차를 따라줬어요. 녹차였죠. 향이 좋았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하시겠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한 장씩 설명했죠.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주문 물량, 납기 일정, 가격 조건, 품질 보증, 기술 지원. 항목들이 명확했어요. 과장도 애매함도 없었죠. 저는 계약서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정확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조건이었죠. 특별 우대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장가입니다. 모든 나라에 똑같아요. 그가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저희가 나토인데요. 큰 물량인데요. 말했죠. 강도윤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트만 총괄님. 그가 불렀죠. 우린 브랜드를 보고 가격을 정하지 않아요. 약속을 보고 정하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약속. 저는 브랜드를 믿었었죠. 하지만 브랜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납기란에 명확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6개월 후 첫 인도. 10개월 후 전력화 지원 완료. 이 날짜를 지킬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켰습니다. 폴란드의 루마니아의 에스토니아예요. 그가 말했어요. 북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믿어야 했어요. 증거가 있었죠. 세 나라가 증명했으니까요. 서명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손이 떨렸죠.
강도윤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무거웠죠. 펜이 아니라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클레어 하트만. 제 이름이 적혔어요. 강도윤도 서명했죠. 강도윤. 깔끔한 글씨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하트만 총괄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린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당신 나라가 버틸 시간을 파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10시간. 그게 우리가 가진 방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죠. 6개월 후면 첫 인도가 옵니다. 10개월 후면 전력화가 완료되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어요. 계약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걸요. 생존의 계약이었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아침 하늘이 맑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하트만 총괄님. 강도윤이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새 명함이었어요. 뒷면에 메모가 있었죠.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갑니다.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죠.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2달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서랍에 넣어뒀죠. 하지만 지금은요? 한국이 우리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팔아서요. 본부로 돌아왔어요. 한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체결됐어요. 제가 대답했죠. 한나는 웃었습니다. 안도의 미소였어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계약 완료. 6개월 후 첫 인도. 10개월 후 전력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처음 받았던 한국 납기 캘린더가 있었죠. 딱 3줄. 주문일, 생산일, 납품일. 처음엔 조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게 진짜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죠. 캘린더를 펼쳐 벽에 붙였습니다. 제 책상 앞에요. 매일 볼 수 있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푸르렀어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나토 북유럽 TF 한국과 대규모 계약 체결. 제목이 나왔어요. 화면엔 제 사진도 나왔죠.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지각 변동. K방산 시대 개막. 전문가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유럽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국이 위대한 건 자존심을 꺾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입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죠. 맞았습니다. 한국은 제 자존심을 꺾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무너뜨렸죠. 편견을 인정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폴란드에, 루마니아에, 에스토니아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요한이었어요. 메시지였죠. 축하해요, 클레어. 성공했네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요한의 계략은 실패했어요. 저는 희생양이 아니었죠. 대신 강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함께 가죠. 약속대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2달간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편견에서 시작해 인정으로 끝났습니다. 브랜드를 믿다가 약속을 믿게 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신뢰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는 걸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납품으로 증명했습니다. 유럽은 납기, 한국은 납품. 그게 차이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10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6개월 후면 첫 무기가 옵니다. 10개월 후면 전력화가 완료되고요. 우리에겐 시간이 생겼어요. 버틸 시간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약속으로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책상 앞 벽에 붙인 납기 캘린더를 봤어요. 딱 3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3줄이 국가를 살리는 지도라는 걸요.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아침이 밝았죠. 한나가 말했습니다. 잘 끝났네요. 저는 웃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시작이에요.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계약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한국과 함께 가야 했죠. 약속대로요. 창밖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마치 우리 미래처럼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2019년의 트라우마는 끝났습니다. 편견도 깨졌어요. 이제 저는 알았죠. 신뢰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서요. 그리고 저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증거로 판단하겠다고요. 한국이 그 증거를 줬습니다.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에스토니아가, 그리고 곧 우리도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유럽은 납기, 한국은 납품.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죠. 저는 이제 압니다. 위대함은 거창한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걸요. 한국은 위대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약속으로